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제 9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약세 시기로 분류되는 9월인데 진짜 이번 한 주는 어쩌면 9월 최악의 위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관련 캘린더 일정들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황을 보면 얼추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런데 예측치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 유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던 FTX가 이번에 또 한 번 우리 모두를 열불나게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FTX가 이번 주에 자산 처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FTX발 매도 압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FTX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솔라나입니다. 벌써부터 솔라나 시세가 흔들리고 있는데 솔라나를 포함해서 전체 보유량을 따져보면 이게 34억 달러 수준입니다. 아직 가을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랄이 풍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나 저쩌나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방향성인데, 비트코인 역시 여전히 26,000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건 일단 다행이긴 한데 25,0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망과 분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최근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나름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전체 거래량을 보면 알트코인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포트리스 인수에 대해서는 올드미디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 스텔라 이런 친구들이 미래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XRP는 150달러를 향한 랠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리플이 메타코어에 이어서 포트리스까지 커스터디 기업들을 잇따라 거액을 들여서 직접 인수하면서 계열사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 자본시장 전반이 한바탕 피로 물들여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주요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전년 대비 예측치는 7월에 3.2%보다 오른 3.6%, 전월 대비 예측치는 7월에 0.2%보다 오른 0.6%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측치 수준이나 이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일시적인 급락을 보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안 그래도 국제 유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상승은 생산자 물가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8월 PPI와 다음 달 공개되는 9월 PPI에 대한 주목도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8월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7월의 0.3%보다 조금 오른 0.4%로 예측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7월의 0.8%보다 높은 1.2%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측치나 이보다 더 높게 나와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금리 추가 인상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93%로 나타나면서 거의 확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11월 상황입니다. 11월에는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 수준,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이 얼추 5대5로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릴 정도로 연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는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예상했던 급격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변하고 있다. 9월 금리 동결은 연준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진전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9월에 금리 동결을 하고 이후에 지금처럼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라면 11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자본시장 전반도 곳곳이 지뢰밭이지만 비트코인 시장 역시 간단치 않은 한 주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26,000달러 부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9% 중반으로 소폭 반등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황소와 곰의 새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이 아래쪽을 향하는 것은 곰 세력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RSI에서 플러스 다이버전스가 나와준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지표상으로는 황소나 곰 모두에게 확실한 이점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베팅을 하기 전에 26,500달러 위로 가격이 반등하거나 24,800달러 아래로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다. 황소가 26,500달러 장애물을 극복할 경우 28,143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고, 반면 24,800달러 아래로 빠지면 2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23,500달러 폭락 주장을 견지해왔던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28,600달러까지 일시적인 반등, 이건 페이크 펌프에 해당하고 이후에 23,500달러로 급락하는 상황. 또 하나는 지금 수준에서의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3,500달러 급락, 마지막으로는 곧장 23,500달러로 급락.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23,500달러 부근까지 한번 찍을 거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잡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앞서 짚어봤던 거시경제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내적 이슈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FTX입니다. FTX가 9월 13일에 자산 처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보유 자산을 매도할 경우에 시장의 하방 압력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게 FTX 보유 물량이 꽤 많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34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솔라나 6억 8,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FTT가 5억 2,900만 달러, 비트코인이 2억 6,800만 달러 규모이고, 이더리움, 앱토스, 도치, 폴리곤, 톤, XRP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제안한 계획에는 주당 최대 2억 달러 규모를 처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매주 2억 달러 규모씩 자산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수익 풍년이 돼야 하는데 FTX 덕분에 2년 연속 지랄만 풍년인 시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번 포트리스 인수가 이래저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봤듯이 이번 포트리스 인수는 단순히 커스터디 기업 인수의 관점이 아니라 자산의 토큰화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살펴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드 미디어들도 꽤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CNBC는 리플이 올해 두 번째로 암호화폐 인프라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라는 핵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회사로 유명한데 스위프트와 유사한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해서 은행 네트워크와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를 신속하게 이뤄낸다. 파트너로는 영국의 모듈러, 싱가포르의 니움, 일본의 SBI 리밋 등이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가 XRP인데 XRP는 뉴스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여전히 0.5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름 리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라운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포트리스를 통한 네바다 규제 라이선스 획득인데, 리플은 뉴욕주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30개 송금 서비스 라이선스와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 협업하고 있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디지털 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리플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정면 돌파를 잘 해내고 있는 상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리플의 친화적인 크립토 전문 미디어가 썼을 법한 내용의 기사를 다소 잊을만하면 뻘소리를 짓거리기도 하는 CNBC가 내놨다라는 점, 확실히 시대 변화, 금융혁신의 중심에 리플이 이미 뿌리를 잘 내렸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해외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인 이더뉴스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스위프트, 투명한 국경 간 결제의 미래. 토큰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엄청난 관심과 채택을 받았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97%가 토큰화가 자산관리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토큰화는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분 소유권을 통한 투자 민주화 등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토큰화된 자산은 지금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스위프트는 이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토큰화 이슈 그리고 스위프트의 관점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기존의 보안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네트워크에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는데, 결국 목표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CBDC와 여러 디지털 자산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리플과 스텔라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드라이해서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스위프트가 강조하고 있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증대는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짚어낸 것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여러 블록체인에 퍼져 있는 자산을 서로 매매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꽤나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아주 전폭적인 XRP 가격 전망으로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단연 에그라 크립토인데, 이 양반은 이번에 XRP 3months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 수렴 패턴이 표시되어 있는데, 2013년 XRP는 910% 랠리를 하면서 0.02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7년 1분기까지 대칭 삼각형을 만들었고 이후에 0.2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칭 삼각형 돌파 이후에 같은 해 4분기에 770%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와 동일한 사이클의 흐름이 반복될 경우에 이번에 대칭 삼각 패턴 완성 뒤에는 2000% 랠리를 벌이면서 15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금 770% 랠리가 펼쳐질 경우에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격 예측은 지금 수준의 가격에서는 3만% 정도 랠리를 해서
$150 찍겠다라는 건데, 이런 가격 예측 보면 지금 수준에서든 어느 정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아주 많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